최근에 진짜 있었던 사례 중에서 뜬금없이 이걸로 불륜이 걸렸다. 뜬금없이 이걸로 불륜이 걸렸다? 아이가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의 성관계 영상을 본 거예요. 근데 애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엄마 이거 이상한 거 나와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. 창피해서 너무 중요해. 그거 되게 흔한데. 네,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더 말을 못하겠다. 그렇게 자기들의 그걸 남겨요. 그걸 왜 관리조 잘 못하는 거예요? 왜? 제가 생각했을 때 성의가 없는 건데 본인들이 당연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가 된 케이스들도 있고 거기에 있는 줄 몰랐었던 케이스들도 있고 이거 말고 조금 좀 쇼킹하다 싶은 케이스들 중에서 남편의 바람이 의심되는 어떤 케이스였는데 와이프 되는 의뢰인이 남편의 상간녀로 의심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었어요. 전화를 하니까 경찰이 받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경찰이 받지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매매 여성이었어요.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가 걸려서 그 휴대폰을 압수당했는데 그래서 경찰서에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받은 거예요.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간녀인 줄 알고 막 폭언을 했거든요. 어떤 뭐 우리 사이랑 막 이러면서 막 욕설을 엄청 한참 동안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받더래요. 그리고 여기 경찰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남편이 사실은 성매매를 했었던 거였고 그 성매매 여성이 걸려가지고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당해서 경찰서에 그 휴대폰이 있었던 거였고 경찰 입장에서는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니까 이거 뭐지? 이거 혹시 성매매 매수자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이제 아내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었던 거였죠. 매수자는 맞았네요. 네, 매수자는 정확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그때 좀 이해할 수 없는 패턴들이 있었어요. 그냥 뭐냐면은 남편이 셀카를 찍고 그거를 어떤 여성한테 보내고 택시비를 결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현금을 뽑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택시비를 결제하고 뭐 그런 이상한 내역들이 있었어요. 이거 알고 보니까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. 이제 성매매 할 때 이제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어느 모텔에서 만나자 했는데 가보면 사실이 아니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대요. 그래서 모텔에 가서 자기가 셀카를 찍어서 나 여기 있습니다를 인증샷을 보내주고 오는 데까지 택시비도 그 사람 결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금을 뽑아서 준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었어요. 뭘 봐도 놀라지 않는 건 사실은 늘 이게 당연한 세계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. 불륜이 평생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하시나요? 네,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우리 의뢰인들 보면은 불륜 기간이 1년인 줄 알았는데 소송 중에 뭐 이런저런 조회를 해보니까 10년이더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다음에 아예 두 집 살림을 뭐 10년 넘게 해왔는데 그걸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소송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 최근에 발견됐었던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것만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완벽하게 이제 위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근데 최근에 이제 불륜 사건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예전에 간통죄가 있을 때랑은 좀 다르게 이제 사람들이 관념도 좀 많이 변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형사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좀 쉽게 그걸 넘어서고 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발각이 훨씬 쉬워졌어요. 예전보다. 그래서 그래요. 가장 이제 불륜이 많이 발각되는 수단이 휴대폰이에요. 휴대폰, 그 다음에 블랙박스.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. 내가 그걸 어느 순간 알았다. 라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알게 됐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거의 다 휴대폰이에요. 그리고 뭔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는 휴대폰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휴대폰을 극단적으로 숨기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로 인해서 오히려 의심을 처음에 시작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. 샤워할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 가져가요.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영역 하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고. 그리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. 나는 원래 휴대폰을 화장실에 가지고 간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원래 휴대폰을 화장실에 안 가져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져간다. 원래 휴대폰에 비밀번호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다. 원래 휴대폰 비밀번호는 다 공유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패턴을 바꿨더라.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의심이 시작이 되는 거죠. 왜 갑자기? 그 물음에 적절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, 사실은. 그냥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다.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. 구글 타임라인 제가 실제로 봤는데 진짜 자세하네요. 되게 정확해요, 타임라인. 제가 감동받았어요. 타임라인 너무 정확해서. 소송에서 처음 봤어요. 상대방이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, 타임라인을. 그래서 제가 그때 제 타임라인을 봤어요.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더라고요. 너무 놀랐었던 게 그 건물의 1층 매장에 갔는지 3층 매장에 갔는지도 어느 정도 특정이 돼 있더라고요. 그걸 뭘 기반으로 그렇게 특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되게 놀랐었어요. 그리고 이동수단도 꽤 정확하게 나오잖아요. 도보로 이동을 했는지 차로 이동을 했는지 버스를 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. 너무 신기해요.
근데 요즘에 그 구글 타임라인 들어가 봐도 자기가 뭐 동의 안 해놓고 하면은 또 안 나오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. 그리고 우리가 CCTV 보존 신청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. 모텔에 출입했습니다. 아니면은 상간자의 집에 혹은 우리 집에 출입했습니다.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데 CCTV 보존 신청할 때 보통 날짜랑 시간 같은 걸 어느 정도 특정을 해요. 몇 월 며칠,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또 엘리베이터, 주차장, 뭐 어디 CCTV에 관해서 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나오는 영상 다 저장해가지고 법원에 갖다 주세요.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건데 시간을 특정할 때 구글 타임라인을 기초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배우자가 몇 시 모텔 들어갔다 몇 시에 나왔다 어느 모텔이다 이런 거 특정할 때. 되게 편하겠네요. 네. 여러분이 그 집에 IT 기계가 하나 있다. 그렇게 패드다. 거기에 구글 타임라인 배우자 거 이렇게 딱 등록이 돼 있다. 라고 하면은 소송 중에도 우리 의뢰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 지금 로그인 돼 있는 거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일어나 봐요. 아유, 또 갔네요.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해줘요. 근데 그럼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? 자기가 자기 IT 기계에 로그인 해놓고 한 거죠. 부부니까 이제 같이 살고 있고. 그리고 그 IT 기계는 이 부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고. 예전에 이제 우리 의뢰인 중에서 이제 남편의 부정행위를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남편이 발각되고 나서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막 와이프 밥 못 먹으니까 막 밥 차려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상간녀랑 이제 카톡으로는 연락을 못하고 카톡은 이제 감시하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상간녀랑 메일을 주고받는 거예요. 그래서 G메일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그랬는데 우리 의뢰인 휴대폰에도 그 G메일 로그인이 돼 있었던 거예요. 그걸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막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남편이 지금 자기 힘 없다고 밥을 차려주고 있는데 제가 밥맛 없다고 하니까 라면을 끓여준다네요. 라면을 끓이면서도 지금 상간녀랑 메일을 주고받고 있어요. 상간녀가 다음 주에 신혼여행을 간다네요. 여러분 또 여기서 또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. 상간녀 신혼여행 간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은합니다. 안 돼요 여러분. 결혼에 대한 희망을 또 여기서 잃으시면 안 됩니다.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아요. 절대 내 와이프나 남편은 알 수가 없다, 알 리가 없다,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부정행위는 발각이 됩니다. 그냥 여러분께서 부정행위를 꼭 해야겠다라고 싶으면 이혼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